안녕하세요. 우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치사편에 대해서 문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치사는 실제 정기 토익 시험에서 두 문항 정도가 매번 정기 토익 시험에 출제됩니다. 하나는 단순히 전치사 넣기 문제로 출제가 보통 되고요. 또 하나는 동사나 명사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나의 수거처럼 사용하는 전치사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전치사 용법을 먼저 베이스로 자리를 딱 잡아놓은 뒤에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토익 공부를 더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전치사의 기본 형태를 따라가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베이스 중에 베이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란 게 무엇이냐를 볼까요? 전치사는 명사 앞이나 동명사 앞에 온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동반하거든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사와 주로 동명사가 그 목적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와 동명사가 데리고 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뒤에 명사가 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적어란 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토익 공부할 때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는 게 있습니다. 타목, 그 다음에 전목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거든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 온다 요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 자연스럽게 숙달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타목, 전목 이렇게요. 그래놓고 그 다음 단계로 목적으로 뭐가 오는데요? 물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단골로 오는 게 동명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타목, 전목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타목, 전목이니까 명사와 동명사 앞에 쓰는 요 전치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 볼까요? 보십시오. 전치사의 위치라고 나오죠?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위치가 어디냐 하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바로 동사 말고 타동사 뒤에와 전치사 뒤에 온다 했으니까 명사나 동명사 앞에 온다 했죠? 조금 전에 했었죠? 전목이라고 했습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오고 동명사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We will soon arrive at the airport 했습니다. 여기에 at이라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이 단어가 전치사인데 뒤에 공항이란 말이 왔어요. 공항이라고 하는 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at이 들어온 거죠. 두 번째는 뭔가 볼까요? 두 번째는 전치사 for라고 보입니다. for 뒤에 ing 형태 하나 보이죠? 그죠? having이라고 ing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dinner가 있습니다. having dinner를 번역할 때 가지는 저녁이 아니고 저녁을 먹는 것 이 말이거든요. 저녁을 먹는 것. 그런데 for가 뜻이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문장에서. 전치사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좀 매끄러우면 문장을 갖다가 해석할 때 아주 쉬워집니다. 해석법이. 문장 무색이 빨라지죠. 그래서 독해를 하거나 해석할 때 항상 전치사 앞을 자른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접목하기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전치사 앞에 한번 자르고 전치사 앞에 자르는 거죠. 우리는 도착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 이래 되는 거죠.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형이 될 수 있는 전치사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전치사 모양이 올라왔죠? 자, 볼게요. 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간이 보입니다. 시간 해가지고 애시 시간, 온도 시간, 인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애선 가장 좁은 시간이니까 여기 시각이라 되어 있죠. 시각은 몇 시 몇 분 이거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on은 날짜 앞에다 on을 붙이고 요일 앞에다 on을 붙인다고 돼 있죠. on은.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 특정 날짜 이렇게 합니다. 특정한 날짜. 그러니까 맨날 며칠 이런 거 있죠. 생일날 on birthday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특정한 날이 되니까 on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in은 월하고 연도하고 계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in, on, in에다 가지고 at, on, in 세 가지가 되죠. 그런데 시선을 갖다가 자, 요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보시면 자, 요로 시선 한번 채워보시죠. 오른쪽 아래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장소를 한번 봐주세요. 자, 장소를 왔더니 또다시 뭐가 보입니까? 또 at과 on과 in이 보이죠. 그죠? 보입니다. 이거는 장소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요 at은 뭐냐면 가장 좁은 장소, 좀 좁은 장소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버스 정류소에 버스 스탑, at bus stop 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on은 뭐냐면 자 접촉면을 말이죠. 접촉 위에 붙은 거 위에니까 제일 대표적인 뭐 어떤 거가 책상 위에 이런 거겠죠. 책상 위에 시험에는 어떤 하나 써볼까요? 선반 써볼게요. 셀프 해가지고 선반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냈었어요. 선반 위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냈었어요. second floor 2층에 이랬습니다.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 이렇게 쓰고 on은 한 상판이 위에 붙어있다 생각하십시오. on은 위에 붙어있는 위에입니다. in은 그럼 뭘까요? 좀 넓은 장소겠죠? 넓은 장소, 좁은 장소가 아니라 넓은 장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방이죠, 방. 그죠?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in the room 할 때 room에서 in을 붙여 넓은 장소를 말할 때 쓰는 거. 그러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좁은 시간은 at, 그 다음에 요일을 나타낼 때는 on, 연, 월 나타낼 때는 in을 쓴다. 자, 다시 시간으로 와서 by와 until을 같이 한번 볼게요. by와 until 한번 봅시다. by도 까지고 until도 까지잖아요. 그죠? by는잖아요. 언제 완료되는 걸 말해요. 그때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있죠? 그 다음 until은 계속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by를 쓸 때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죠? 맞죠? 서류 제출. 여러분이 이제 뭐 입사 원서를 제출한다든가 그죠? 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했으니까 뭐 8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8월 20일까지 제출해서 했다면 그럼 8월 20일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세요? 8월 20일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8월 20일 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끝내라는 거죠. 완전히 완료된단 말이죠. 그죠? 제출하세요 했으니까 되는 거니까 바로 by가 들어가겠죠. 계속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토익 프로그램을 듣고 계세요. 강의 듣고 계시죠. 예고 특강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 특강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강의는 계속됩니다 했을 때 계속된단 말로서 영어로 continue 쓰면 되잖아요. 그죠? 계속됩니다 이러면 continue라는 단어가 있으면 until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제출한다는 뭐죠? submit이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submit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by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밑에는 다 아는 단어네요. after 후에, before 전에, since 뭐뭐한 이후로, 이래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 한번 볼까요? 그럼 오른쪽이 시간을 했으니까 요는 by와 until은 뭐냐면 시간을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뒤에다가 시점이란 말을 나타내고요. 여기 기간이 보이잖아요. 그죠? during하고 for가 보이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for는 뒤에 숫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during은 행사 사건 했죠. 요 행사 사건이 주로 뭐냐면 요런 걸 말해요. 자, 그럼 뭐냐면 방학 기간 또는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 또는 군 복무했을 때 군에 있을 때 군 복무 기간 이런 걸 말합니다. during은요. 그리고 for 뒤에는 무조건 숫자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주일 하면 for a week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3일 동안 이렇게 하겠죠. for와 during의 차이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over 있는데, 요 over는 요 for와 거의 똑같아요. for와 거의 똑같이 씁니다. for는요, or와 over가 거의 같이 사용합니다. within은 안에라고 되어 있네, 그죠? within도 뒤에 숫자가 와가지고 얼마 기간 안에 이렇게 합니다. 기간 안에 하는 거. 최근에 토익에 유행해서 자주 나왔던 게 바로 요 단어인데요. throughout. 요 뒤에는 이렇게 붙어요. 첫 번째는 기간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뒤에 붙어요. 그래서 기간, 기간 동안 내내,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장소가 오면 전 지역으로 이렇게,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쓰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게 지금 화면상 보고 계신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전사 모양 형태예요.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토익 입문반이든 기본반이든 가장 기본적인 요소니까 이거는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방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방향 한번 볼게요. 보시면 from부터 to 뭐뭐까지 for 향하여 이래 되는데 from 뭐뭐부터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죠. from A 장소에서 to B 하면 똑같죠, 그죠? A에서 B까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포가 보이네요. 뭐뭐를 향해서 써놨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합리했었어요. 요런 모양 한번 보여줄까요? 요거는 리버가 떠나다인데 뒤에다가 포를 붙이면 뒤에다가 장소 오겠죠? 붙여볼게요.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를 향해 떠나다 이렇게 합니다. 포가요. 그런 항이죠. 방향을 나타내는 거 그걸 말해요. 그 다음 또 뭐가 보이나요? across가 보이네요. 가로지르다. 그러니까 도로를 가로지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cross street 해가지고 이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예문 한번 써볼까요? across the street 도로를 가로질러서 해가지고 across street 이렇게 하죠. 보입니다. 자, 여기서 단골로 시험에 또 자주 내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요 단어입니다. throw죠. throw가 시험에 좀 단골로 냅니다. throw. 뭐뭐를 통하여 이랬죠. 그죠? 뭐뭐를 통해서 이랬습니다. 요 단어와 같이 가는 말들은 상당히 많답니다. throw 쓸 때 같이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pass through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번역하냐면 패스로 통과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래요? 좀 낯선 건데요. through the email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메일을 붙인 거예요. through 해가지고 붙인 거죠.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through 붙인 거는 진짜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서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요거 같이 복습 한번 해봅시다. 방향 from to for 뭐뭐에서 뭐뭐까지 또는 for는 뭐뭐를 향해서 가다. across 가로지르다. throw는 뭐뭐를 통과하다. 그래서 pass through 해가지고 통과하다. 그 다음에 through the email은 이메일을 통해서 요 말입니다. 한글 뜻 써볼까요?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걸 한번 볼까요? 앞에 같은 건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복습해 볼게요. 자, 시간으로서 제일 좁은 것은 at, 요일 앞에는 on, 그 다음에 연, 월일 때는 in, by와 until은 자, 시점을 나타내는 말인데 언제까지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기간에서 for와 during은 for 되는 숫자가 와서 동안, during은 숫자는 오지 않고 특정 기간, 방학 기간, 입원 기간, 군복무 기간 이렇게. over er도 뭐뭐하는 동안에 되어 있죠. 이거는 거의 for와 같이 사용합니다. over 뒤에 숫자가 와가지고 뭐뭐하는 동안. 그 다음 within은 뭐뭐 안에 있습니다. 이내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기간 오면 3일 이내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throughout은 기간이 오면 그 기간 동안 내내 장소가 오면 전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요.
at과 on과 in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게 나왔죠. 자, 그럼 제가 유형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 문제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올라왔어요. 유형 문제 보이시죠? 왔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접근법은, 자, 제일 먼저 동사를 먼저 한번 봅시다. 보트에서 보트, 나는 샀다. PRESNT 어가 붙어 있죠. 그죠?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요. 나는 선물을 샀다. 이랬습니다. 그럼 요렇게 당하죠. 요까지 딱 묶고 가면 되죠. 이렇게. 전인사 뒤에 명사 오는 거예요. 선물을 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on my plan이냐, for my plan이냐, 그죠?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죠? 내 친구를 위하여, 요렇게 해야 되겠죠? 친구를 위해서 선물 샀다. 이 말이니까, 전치사, for를 써서 정답으로 잡는 거죠. 내 친구를 위해서 샀다. 이렇게 선물을 샀다. 두 번째 유형을 한번 가볼까요? We placed가 보입니다. 뭐뭐를 place. place가 두다 말이죠. 놓다 이 말인데, 여기 advertisement라 보이죠. 그죠? 요까지 묶어서 합쳐서 뭘 하냐면, 광고하다. 이렇게 합니다. 광고를 하다. 이렇게 합니다. 광고하다. place an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하기도 하고, advertisement 하기도 합니다. 광고하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신문이죠. 뉴스페이퍼 신문이죠. 그죠?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묶고 가면 신문이 되니까 요렇게 다 묶이겠죠. 요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럼 뭐죠? 광고를 했어요. 어디다가요? 신문에다가 광고를 한 거예요. 신문에다. 그죠? 그래서 신문 앞에 붙일 수 있는 전인사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는 newspaper 가지고 전치사 in을 딱 쓰는 겁니다. 뭐뭐에 광고를 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전인사 뒤에 명사니까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전인사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arrive가 보입니다. 도착하다 그러죠. 그죠? arrive 도착하다입니다. 하다인데 뒤편에 뭐가 보이냐 하면 5시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5시하고 같이 가는 전인사를 써야 되겠죠? 5시에 도착했다 이 말이니까 가장 좁은 시각 앞에는 전치사 at을 붙인다 그랬죠. 시각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단어 수구 외울 때 이렇게 많이 외우죠. arrive at 해가지고 도착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외우죠. 수구처럼. 이런 수구를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좋죠. 도움이 되죠. 두 번째 보실까요? Let's go fishing. 낚시하러 갑시다 이랬습니다. 그래놓고 뒤편에 뭐가 나왔나요? 일요일이 나왔죠. Sunday가 나왔어요. 자, 요일 앞에 붙이는 전치사가 뭐예요? 하고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죠? 아까 at은 가장 좁은 시각 앞에 붙이는 거고, 요일 앞에. 이 요일 앞에 붙일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on이죠. 그죠? 일요일에 낚시 갑시다 해서 let's go on Sunday 해서 전치사를 데리고 오는 걸 말합니다. 유행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전치사로 공부할 것도 한번 보러 갖고 갈까요?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수구 같은 거죠. 그죠? 수구처럼. 자동사와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의 수구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사 뒤에, 자동사 아니죠. 타동사인데 여기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자동사 아니고, 이거는 제가 살짝 지워서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자동사 아니고, 여기다가 타동사라고 딱 쓰는 거지.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이겁니다.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요걸 말합니다.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쓰는 거. 그 다음 밑에는 수구처럼 써놨네요. 전체 해봅시다.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 거. participate in, 참석하다. account for, 설명하다. insist on, 주장하다, 요구하다. apply for, 지원하다. apply to, 적용하다. 자, 타동사 blame A for B, blame, 비난하다 말이거든요. exchange, 교환하다 말이죠. 바꾸다. prevent from, keep from, 뭐하지 못하게 하다. 여기서는 빈도가 높은 게 요거예요. 요게 빈도가 아주 높아요. 시험의 빈도 여러분 많이 냈죠.
prevent from, keep from 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구가 보이네요. in detail, 상세하게. in advance, 미리 사전에. at the latest, 아무리 늦더라도.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라고 되는데 동사와 같이 가는 이런 수거들은요.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개수가 많습니다. 그 많은 개수를 어떻게 다 외우겠냐고 다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기출됐던 기출 어휘 복화집, 어휘집을 하나 보시면 단골로 나왔던 것만 정리된 게 있다고. 그걸 갖다가 하루에 몇 개씩이다 좋으니까 조금씩 계속 외워두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외운 것이 털이 되고 밑에 자 씨앗이 되고 해서 조금씩 그것이 자라게 될 겁니다. 씨앗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을 만들어가는 거죠. 씨앗을 키워가는 겁니다. 토익은. 그럼 토익 점수 넣은 친구들 600대 받았거나 또는 700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냥 뭐 한번 쳐봤더니 점수가 나오더라 이런 친구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해온 거죠. 자기 시간 빼서 학원 갈 것 같으면 가는데 1시간, 수업 듣는 거 한 2시간, 오는 거 1시간 이러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서너 시간씩 허비해가면서 허비가 아니죠. 알차게 쓴 거지. 토익을 위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점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에게 경의를 리스펙트 해줘야 됩니다. 노력한 거니까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공부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다시 유형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장에 항상 동사를 찾는 습관을 기르세요. want가 동사죠, 그죠? 자, 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갔더니 exchange라고 교환하다 말이 나왔습니다. exchange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셔츠를 smaller one, 더 작은 사이즈로, 그죠? 더 작은 거로 교환하겠다는 거죠. 요 exchange와 같이 가는 전치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exchange와 같이 가는 거.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거 기억하죠? 여기 있죠, 보십시오. exchange A for B 해놨잖아요. 그죠? 요걸 말하네, 그죠? 그래서 exchange A for B 해가지고 for 넣기 문제. 교환하는 것. 나는 교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나타낸 거네요. 표현법에서. 2번에서는 뭔가요? The hotel room was booked가 되어 있습니다. 요 booked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동사가 되겠죠. 여기 was booked 동사입니다. 이 book은 책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서 이런 말이 됩니다. 예약하다 이 말입니다. 방을 예약하다 이런 거 있죠? book, 예약하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와 같이 가는 명사를 묻는 거. 이렇게 묶고 가는 거죠. 이렇게 묶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뜻입니다. 쓰는 게 바로 전치사인이죠. 그죠? 미리 예약했습니다. 미리 예약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호텔방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토익에 대한 전치사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토익 유형에서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틀, 요 두 가지 패턴. 여기 나오는 요 있죠? 전인사 패턴 가지고 붙은 거 있죠? 요 패턴들, 시간, 기간, 장소 앞에 붙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거 있죠? 방향을 나타내는 거. 요래 붙는 요런 전치사들을 먼저 기본으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잡으시고 실제로 나중에 암기할 것은 요걸 나중에 따로 많이 외우게 될 겁니다만은 요런 유형들은 지금 제가 조금만 적혔는데 아주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요는 아까도 조금 전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만은 보캐블리 어휘집을 사서 반복해서 보시면 빠르게 요걸 실력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옵니다. 요걸 기본으로 잡아주세요. 명사나 동명사가 뒤에 따라온다. 요거 앞에다가 전치사 넣으세요 하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토익 강의 영상은 전치사 편에 대해서 딱 기본행위 될 수 있는 유형들을 토익의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